2021년 7월 4일 일요일 아침 바로 정각 11시입니다. 여기는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계시는 하늘궁입니다. 하늘궁 허경영 신인의 세계통일 백궁낙원 요래 돼 있네요. 저기에는 이제 저 말이 말이 있고 오늘도 이렇게 그냥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예. 좀 마스크를 하라고 그렇게 단속에 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놈은 어디 가나 마스크를 하라 그러니까 잠깐 마스크를 벗었더만은 그렇게 하니 아이고 이놈의 거는 뭐 이 행정인데 맨 웃다가리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이제 공무원들이 그 밑에 따르니까 공무원들은 시킨 대로 하니까 뭐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게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지시 받으면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가 잡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게 맞는 거라. 뭐 끄떡하면 이제 뭐 행정력이 이제 동원돼 버리니까 그 경찰, 검찰, 뭐 법원 뭐 이런 것이 다 행정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때가리가 법무부 장관이고 뭐 행정자치부 장관이고 그 위에는 대통령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총장님께서 서 계시고 저기가 백궁명패가 있는 곳인데 뭐 들어가 볼 만한 마음이 안 생기네요. 내 명패도 어디에 있을 건데 다음에 와서 한번 보기로 하고 비가 와가지고 비가 지금 옵니다. 비가 이렇게 보솔하게 이렇게 보솔비 정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총장님께서 계시는데 문을 조금 열어놓은 것 같네요. 항상 이렇게 처음에 나는 이제 불이 켜 있어가지고 왜 이리 모르고 전등을 안 했나 낮에는 전등을 내리지 않고 왜 이렇게 켜놓노 잘못 관리하는 사람이 잊어버렸네 했더만 그게 아니고 24시간 계속 불을 켜놓는가 봐요. 여기는 이제 차단이 돼 있죠. 요 안에 보면 총재님 차가 있고 이런데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2016년도 12월 달에 내가 올 때는 요 이제 주차장 뭐야 이거 샤터 문이 아니고 요 문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 보니까 총재님 그 명함이 막 가마귀대로 몇 가마가 있더라고. 거기 있었습니다. 저기 뭐 새를 하나 사기 났네. 나무 목조각으로 새를 사기 난 것 같아요. 총재님 계시는 곳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한 두 평이 안 될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처음 와가지고 그때는 뭐 두 평이 안 돼요. 두 평 안 됩니다. 뭐 왼쪽이 저 주방이고 이러니까 두 평 안 돼요. 여기 보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지 참 동글 또 그 뭐야 또 그 뭐야 김에 가면 수로 왕릉 보면은 이렇게 보면 둥그스름한데 고분이라든지 또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죠. 편안하고 아늑합니다. 오늘도 여기 올 때에 비행기로 왔습니다. 제가 혼자 오니까
사실상 뭐 KTX 타도 되지만 KTX보다는 비행기가 훨씬 저렴하니까 한 2만 5천 원 정도 적나? 한 3만 원 정도,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적으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죠. 올 때. 그래 그래 타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비가 올 때는 이 하늘의 모습이 어떨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륙할 때는 이렇게 구름이 막 안개 속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만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위에는 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네, 참. 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말이에요. 비행기 위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구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구름이 이렇게 막 끝없이 펼쳐지는 그 구름, 마치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눈이 온 천지에 눈이 내린 것처럼 그런 구름이 계속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올 때 에어 부산을 타니까 비행기가 저게 강동을 해가지고 김해 내외동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던데 위에서 보니까 우리 집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 아파트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오늘 오면서 보니까 좀 희미하지만은 그래도 또 보니까 방향이 좀 틀리더라고요. 오늘은 제주 에어를 이제 타고 왔는데 그걸 보니까 이 비행기가 명지로 가더라고요. 명지 신도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이 가면서 아마 마산 쪽으로 해가 올라가든가, 그 구름이 가려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명지 신도시가 뚜렷하게 보이고 노선이 그 가는 방향이 전에하고는 좀 틀렸어요. 그래서 그건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는 코스가 그 비행기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국내 항공이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에어도 있고 에어 부산도 있고 에어 서울도 있고 제주항공도 있고 뭐 티파웨어인가 그것도 있고 하여튼간에 8개가 있더라고요. 8개. 그런데 이제 조금 저가 항공은 좀 진짜 가격이 싸더라고. 그거 타면서 보니까 지금 우주 여행을 지금 뭐 몇 사람 신청해 놨다든가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 젊었을 때는 그 우주 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체 검사에서도 합격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여자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 우주 항공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신청해가지고 우주 항공을 한다더라고. 근데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죠. 돈은 뭐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갔는데, 지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조 시대나 뭐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구경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금은 뭐 아무나 뭐 웬간한 사람은 다 타잖아요. 비행기 못 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웬간하면 뭐 2, 3만 원, 4, 5만 원 하면 다 타니까 저가 항공은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말이야, 비행기가 있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타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안 하겠어요. 세계에서 최고 가뿐만이 그 비행기를 탈 수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이 좋으니까 이제 떠나게나 타는 건데,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도 뭐 저렴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고 그렇네요. 참 평온합니다. 평온해요. 이 딱 산 속에 딱 파묻혀 있네요. 보니까 요 오른쪽이 수리산 같은데, 수리산, 고령산, 계명산 요거거든요. 그런데 그 산 속에 조금 딱 파묻혀 있는
산이 확 에어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이제 말씀할 때 여자의 이제 음부와 같다 그렇게 해 가셨거든요. 저 돌고개 입구에서 이제 그 오르막까지가 이제 여자 질에 해당하고 여기는 여자 음부와 같은 이제 그런 형상이다 그러더라고요. 평온합니다. 오늘 모습을 한번 남겨봅니다. 오늘 올라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평일날에는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기가 실제 힘듭니다. 힘들고 또 이제 단체로 올 때는 뭐 힘든다 하더라도 또 연가를 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갈 때 또 참여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하는데 오늘은 개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6월 19일 날 오고 오늘 왔으니까 11일 하고서 딱 보름 만에 왔네. 보름 만에. 카페 같은 집이라. 참 숲속이다, 숲속. 그래 오면서 보니까 뭐 완전히 뭐 비하고는 전혀 관계 없더라고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그 구름 한참 위를 이제 비행기가 오니까 비행기 위에서 한참 내리다 보니까 한참 밑에 구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맑고 이제 태양이 쫙 쬐이고 구름은 하얀 뭉게구름이 밑에 막 끝없이 펼쳐져 있고 과연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서울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이제 오니까 구름이 안개가 꽉 끼면서 이제 비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리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오기 전에 내가 그 김해공항 안에 앉아서 내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죠.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뢰가 되니까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좀 크게 못 하는데 지금은 뭐 여기 함부로 조금 크게 해도 남의 아무 지장이 없죠. 여기 그 남자 성기 같은 게 있다라더만은 저건가 봐. 딱 아닌가? 같기도 하고 그렇네. 저기 그대로 보관을 한다던데. 저거 같은. 아이고, 안에 문 들어가니까 여기 있으면 이렇게밖에 촬영이 안 돼. 이제 뭐 확장이 되면은 막 이런 식당 같은 거는 뭐 인수를 다 안 하시겠습니까? 양주시 전체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게 되는 날이 이제 금방 오죠. 금방 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아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서 인수한다는 말이 있던데 하여튼 대한항공은 아마 벼락부자가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니까 신인님을 찾기 위해서 한번 보기 위해서 찾아오니까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양주시 일대는 뭐 관광객들이 이제 아련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아마 이루리라 거의 뭐 확신이 됩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이래서 하여튼 하늘궁이 지금 이렇게 발달되리라고는 나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거 아주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아주 멋있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 진짜 예술 작품인데 이것을 총재님께서 전부 다 이제 뭐
기획하신 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한참 조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조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경되고 나면 아주 멋있겠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맞추고 나면 아마 오른쪽처럼 이렇게 아주 멋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늘궁, 허경영 하늘궁. 오늘 그 정장 차림하면은 좀 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총재님을 이제 아련하는데 전부 남방 차림으로 또 오기도 그렇고, 또 반바지는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오니까 좀 덥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그 비행기 아니고 뭐 지하철 아니고 에어컨이 다 나오니까 오히려 뭐 전혀 덥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네요. 오늘은 김포공항에서 5호선을 탔어요. 전에는 공항철도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오늘은 5호선을 타고 종로 3가에서 3호선으로 환승을 해서 오니까 9시 반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포공항에서 구파발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지하철로. 그래서 한 30분 기다려 가지고 10시 5분에 정확하게 새마을버스 19번이 오던데, 거기에서 이제 타고 여기 도착하니까 10시 한 35분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고개 입구에서 이제 오니까, 여기서 하늘궁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 차로 이렇게 하늘궁까지 막 걸어서는 한 15분, 10분 걸리는 거리를 차로 실어주어서 10시 50분에 정확하게 12번째로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고 총재님 마련하고 할 예정입니다. 뭐든지 이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글쎄요, 나는 천사라면은 뭐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그중 굉장히 뭐 사람들이 직접 천사 모습을 보면은 기절할 정도로 예쁘다 그러네요. 그런데 뭐 그런 천사 그런 천사가 뭐 만 명이 이제 대천사라 그러는데, 대천사를 받으면은 10,000명의 그 천사가 그렇게 항상 보호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더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그 전혀 그 다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뭐 그 천사가 10,000명이 있든지 100억 천사가 있든지 수천억의 천사가 있든지,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그 천사의 권한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어머니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언젠가는 반드시 다 이렇게 백궁이 그렇게 넓고 넓은 데라면은, 뭐 지금은 사람이 이제 몰라서 죄를 짓잖아요. 오늘 그 보니까 뭐 전직 검찰총장이라 그러면은 뭐 다 아니까, 하여튼 뭐 전직 검찰총장의 실명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뭐 하여튼 고위공직자의 장모하고 그 처가 살아온 내역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참 그 타인의 아픔을 주면서 내가 좋은 이익을 챙기겠다, 이것이 과연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생긴다.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한평생 저 사람은 신세를 망친다고. 내가 1억을 벌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억울하게 교도소를 가거나, 또는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 돈을 착취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피해자가 참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BMW나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뭐 기초수급자 신분이 돼가지고 김밥 한 줄에 2,500원짜리 김밥 한 줄 사먹고 컵라면 사먹고 뭐 그걸 견디더라고. 그런 신세를 만들면서 자기는 이제 몇십억 뭐 몇백억의 이제 재산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사람은 뭐 기사를 데리고 뭐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제 다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이미 죽거나 죽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완전 뭐 영세 기초수급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잠이 올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나는 그 전부 다 이해합니다. 전부 다 이해를 해요. 왜냐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은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가서는 말이에요. 막 숱하게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은 아무래도 뭐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뭐 안 좋게 태어나겠죠. 전생에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뭐 좋은데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다음 생에는 좀 이렇게 안 좋은데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생에는 이제 좀 깨닫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깨치고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말이에요. 막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백궁에 진짜 다 갔으면은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게 늘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이 사상이 뭐 그래서 내 이제 총재님께서 1,100만 명 자아달상 1,000만 내외라 그랬었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밖에 안 되더라도 이 다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딴 별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대천사가 뭐 수천억 조명이 달아붙는다 하더라도 글쎄 그것은 나의 본질의 근원에서 놓은 것이 아닌가. 나와 궁극적으로 가면 한 몸이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봐요. 뭐 사람 그 사유는 자유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 생각도 해봐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근원은 하나가 아닌가? 이 생각을 늘 해봐요. 해봅니다. 맞는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러나 뭐 현재로서는 보면은 지금 당장 이 시각에 딱 보면은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한테는 허경영 총재님의 그 모습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아주 좀 드물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몇 사람 중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는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는 그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있는데 남들 모르게 듣죠. 듣고 또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런 말은 남한테 올릴 것도 안 되고 진짜 내 혼자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아우 허경영 하늘궁 종합 안내도 6월 19일 날 와서는 오른쪽으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왼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 하나에도 진짜 그 총재님의 뜻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 계단하고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본관 건물하고는 그 한옥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양식으로 서양식 유럽식으로 그렇게 짓기로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장소에 세계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 여기 이제 헬리콥터 타고 이제 많이 올 거다 그러네요. 안 오겠습니까? 아이고.
이 메밀꽃이 한 보름 전에 올 때는 이렇게까지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 꽃이 피고 쑥쑥 자라 버렸네요. 뭐 이효석의 메밀꽃 필누름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메밀이랍니다. 메밀. 아래 심은 거는 조금 자랐고 여기는 엄청 많이 자랐고 그렇네. 왜 메밀꽃을 이렇게 심었을까? 형제님의 그 뜻을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굉장히 평온합니다. 참. 그래서 견덕사의라고 그게 이제 구사도 우리 이제 조상님들이 그 애들 사자소학이라고 있어요. 넉자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린 애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배우는 것이 소학이거든요. 소학인데 그 소학에 보면은 구사 구용이 있어요. 근데 구사 9가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인데, 첫째는 이제 청사총이죠. 청사총. 청은 이제 들을 청자인데, 들을 때는 총기 있게 듣고, 둘째는 시사명이라고. 둘째는 이제 시는 본다는 것인데, 볼 때는 이제 밝게 보는 것을 생각해라 말이야. 정확하게 보고, 듣는 것도 정확하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는 은사충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충성스럽게 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입으로서 그렇게 짓는 죄가 많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대화를 이렇게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또 사회생활 하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검찰총장의 그 부인, 장모, 이런 사람들의 행실이 좀 이렇게 안 좋잖아요. 이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제 적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전 재산을 날리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행복하게 사는 가족들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가하실 정도로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여성을 만나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이 다 날라가 버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는 내가 죽은 걸로 생각해라, 없는 걸로 생각해라, 그래갖고 이제 산다니까. 그러고 이제 쉽게 말해서 교도소 수감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피해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형실을 알 때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에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좀 조심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도 구업이 죄를 짓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보고 거기서 갈등을 좀 느껴요. 내가 2020년 4월 15일 날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할 때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한테 전화가 와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어떠한 분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전혀 몰랐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 이제 호감을 갖기 위해서 근사하게 이렇게 접대를 좀 하는가 봐. 이래 봐가지고 그 접대를 하는 것은 밥을 한 끼 해도 요즘 밥 한 끼 하면은 한 7,000원, 8,000원 보통 거라죠. 조금 비싼 거는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거는 12,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낫고,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에, 서민들이 보통 할 때는 5,000원짜리 밥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아주 적어요. 적고, 보통 이래 보면 식사할 때 보면은 6,000원이 조금 하급이고 5,000원짜리는 거의 없고 7,000원이 보통 주류를 이루고 있죠. 대한민국 어디 가든지 간에 밥 한 끼 하려면 7,000원,
조금 좋은 거는 8,000원, 7,000원, 8,000원이죠. 근데 조금 더 좋은 거는 이제 10,000원, 12,000원까지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밥을 한 끼 사는데 말이에요. 그 5만 원짜리 뭐 이렇게 산다는 것은 뭐 상당히 그 잘 노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실컷 먹여 놓고 뭐 실제로 가서 이제 뭐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하는가 봐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빌려가지고 갚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받을 때는 상당히 힘들게 받는가 봐. 힘들게 받는가 봐. 그렇게 좀 그런 분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런 사람 이제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조심을 했죠. 조심을 하고. 하여튼 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고. 이래 보면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을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것도 내가 구업이 되잖아요. 참네.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렵다 보고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또 구업을 짓고 사람 사는 게 참 어렵네요. 네, 참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넣으면서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결국 이번에 참 법정 구속이 됐는데 참 그걸 보니까 내가 이제 실명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뭐 내가 괜찮겠지만은 하여튼 그렇네요. 나는 작년 총선에서도 뭐 경비를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필수 경비만 썼고 나는 내 운명을 아니까 운명의 에너지의 흐름을 아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떤 에너지의 흐름대로 움직였으니까 뭐 그 당시에 2억 3억 쓴 사람이나 내가처럼 이렇게 기본으로 딱 쓴 사람이나 노는 그 투표율은 거의 비슷했어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 정도 쓸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내가 뭐 당선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 돈 많이 안 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은사충이라 사람들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고 너무 티나게 이렇게 뭐 관계가 안 좋은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을 해야지. 모든 사람에게는 뭐 더 완벽한 사람은 다 없는 거고 모두가 다 한두 개씩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 가지고 뭐 사회가 구성되고 움직이져 나가는 건데 여기가 지금 이제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비행 접시가 내려앉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관저가 저게도 생기고 여기가 본관이 생기고 뭐 그렇는가 모르겠네. 그거는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걸 봐야 이제 알겠는데 건물 세계가 이제 어떻게 요 건물이 어떻게 생길지 요게 이런 것이 이제 세 개 생기죠. 여기 중간에 있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 터에 다 들어설지 안 그러면 저게 몽고식 텐트가 쳐 있는데도 건물이 짓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예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또 자주 와보면 알겠죠. 요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제 대원정사로 올라가는 길인데 대원정사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다리가 있다라는데 저게 보이는 저 다리를 말하네요. 어제 유가원 단장님한테 내가 산행하는 데가 어디냐 내가 물어봤더만은
요 보이는 요 다리겠네요. 다리가 요 다리를 해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산행을 한다 하니까, 아, 저쪽으로 보니까 산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네요. 있네. 저 길로 해가지고 쏙 올라가면 저 봉우리 산 뒤쪽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내가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은 비가 와서 땅도 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가겠고, 시간은 좀 됩니다만은 또 움직이면 아무래도 양복 입으니까 더우니까 그렇게 못 하겠고, 아마 저 자리 같습니다. 저기는 다음에 한번 저 와가지고 1박 하면서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 아까도 구사로 이야기했지만은, 구사에서는 이제 세 번째가 은사충이거든요. 말을 할 때는 항상 충성스럽게 해라. 내가 우리 애한테 그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구사에 대해서 청사총이고 시사명이고 은사충을 해야 된다. 자기 잘 알 겁니다. 아버지 또 이야기하나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 것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애가 지금 내보다 20살 적으니까 36살인데 그 애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너가 정말 잘 되고 잘 되려면은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너가 진실되게 그런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 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지식이 이렇게 많아야 된다. 그러면서 시간을 아껴 쓰고 뭐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아마 엄청 많이 합니다.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타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웃을 잘 되도록 하는데 네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은 뭐 거의 백수 뭐 하나 너 아들 뭐 하나 그러면 백수입니다. 내가 그러는데 백수는 아니고 조금 이제 조금 기초 생활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겨우 밥은 먹는데, 원래 마태복음도 6장 31절에서 33절 그 이야기도 내가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이랬는데, 그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애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야는 이제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어. 내가 가만 보니까 어떻게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어떻게 뭘 한다 이런 건 없어. 내가 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구라는 땅덩어리 전체를 다 해봐야,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전부 자기가 다 가질 때 해본들 그거는 먼지다 먼지. 그건 세경공이고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생이고 수상행식이고 또 역부 역시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내가 그런 이야기라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견성을 못했다 이 말이야. 내가 견성을 잘하는 방법도 알려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견성을 그리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나는 참 견성을 했으면 좋겠던데 내 아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맹인 말이야. 앞을 못 보는 맹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심정이 돼가지고 너가 한 고통을 하루에 5분에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한번 느껴봐라. 내가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못 들었지.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가 깊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로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다. 갑자기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런 병이 있어요. 앞을 이렇게 평상시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사람도 갑자기 이제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래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환하게 천지 내력을 보다가 못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에 그 이제 불편함을 5분에서 10분이라도 진짜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라. 그래가지고 못 보게 되었는데 이제 10분 뒤에 기적적으로 이제 또 앞을 본단 말이야. 볼 수 있게 됐다. 그 상태에서 세상을 한번 봐봐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하면은 그러면 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 그거 전에 야기 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 행사도니 불능견열이다 이런 말도 있고 범소유상 개시음악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이다. 네, 그 말이 그 말인데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내가 전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먼지고 티끌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 윌리엄 바라는 사람 말이야, 미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돈 뭐 가져가봐야 주고 얼마 안 돼요. 몇십억 뭐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사람들이 그 양심을 팔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몇십억 가지고 뭐 몇억 가지고 사람을 교도소에 넣기도 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이 교육이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거단 말이야. 이게 권원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공부를 옳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딱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상세계다 이것을 느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제 우리 김해에서도 김해 하늘궁 영성센터가 이제 이렇게 발족을 했는데 앞 세상은 영성 문화가 이제 발달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애들이 보면은 성장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출생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쑥쑥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한 21살 정도까지 자라면은 다 자란다고. 그렇잖아요. 애가 쑥쑥 막 초등학교 때는 자고 일어나면 키가 크고 자고 일어나면 키가 크고 말이에요. 중학교 때는 더 크죠. 고등학교 때도 거의 다 큰다고. 그런데 그래 쑥쑥 크다가 그 쑥쑥 크는 것이 무한적으로 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속도로 계속 크면은 사람 몸 키가 말이에요 4m, 5m, 6m, 뭐 10m까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느 21살 정도 되면은 딱 스톱이 되고 더 이상 키는 더 이상 안 큰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이제 그 총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21세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뭐 이때까지 뭐 다량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발달될 만큼 발달이 됐단 말이야. 거의 다 됐다고. 이제부터는 이제 완전히 영성 시대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렇듯이 영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다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앞으로의 교육 제도의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를 이제 뼈저리게 효라고 하는 것은 만행의 이제 근본이니까 그것을 가르칠 거고, 또한 이제 영성 시대가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체가 없는 가상의 세계다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개감유럽에서도 누구나가 다 신선이 되는 세상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매덕 줄게 뭐 어디더라 저기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뭐 50만 원만 줘도 사람 죽인다든가 그렇게 한다래요. 50만 원, 한국 돈으로 50만 원, 100만 원만 줘도 뭐 살인, 이거는 뭐 청부 살인이죠.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그 윌리엄 바 같은 그 법무부 장관 이런 인간들, 또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이렇게 삥땅 친 돈이 뭐 우리나라 전 대한민국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돈이 7경인가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짱박아 넣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티칸 그 지하에 뭐 넣어놓은 거를 다 회수를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여튼 간에 그 돈을 많이 짱박은 것은 맞다고. 그 많은 돈을 이제 빼돌리는 거는 맞지. 그 규모가 정말로 7경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사람들이 돈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물질에 노예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교육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은사충이라. 그럼 말을 할 때는 항상 충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공이죠. 행위를 할 때는 항상 공경스럽게 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듯이 해야 되고, 사사경이고,
모든 사물을 대할 때는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사사경. 그 다음에 이제 색사온이죠. 여섯 번째가 색사온인데, 이 색사온이라고 하는 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이야기해요. 여자들을 대해서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색사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문이죠. 의문이 있을 때는 그 반드시 물으란 말이에요. 의사문이고. 그 다음에 분사난이 있죠. 여덟 번째는 내가 분했을 때는 그 분을 이렇게 막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덕사의가 있다고. 덕사의. 덕사의가 뭐냐 하니까 나한테 이로움이 생길 때 이것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건 얻을 덕자거든. 그게 이제 재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내한테 생겼다 할 때는 이것이 내한테 이로운가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덕사의 이 교육만 하나 철저하게 소년 시절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가정교육이 엄격하게 돼 있으면은 그런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그 보니까 말이야 검찰들 말이야 무슨 호텔 사장한테 가가지고 말이야 그 호텔 사장도 뭐 하여튼 그 무슨 학과 나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검찰총장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뭐 그 성접대 비슷한 걸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그냥 묵살시키고 뭐 그런 것이 뭐 있었던가 봐. 검찰 세계에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안 나오느냐고. 뭐 그 공정한 검사도 있고 바른 검사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것이 덕사의하고 관계되는 말이 이제 내나 그 인격 없는 교육이요, 노력 없는 재물이요, 도덕 없는 경제다 이 말이에요. 희생 없는 종교고, 뭐야 또 환경 없는 과학이고,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이것을 완전하게 아침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기존 이 정치 이런 집단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뭐 총재님 말씀대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상김으로부터 커피 한 잔, 담배 한 까치라도 얻어문 그런 놈들은 싸그리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이놓지 못하도록 해버려야 된다 이런 것이지. 완전 이렇게 세렴하고 이제 국가혁명당 이런 것들을 혁명을 해가지고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0명을 딱 이렇게 격리를 시켜가지고 특수교육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되는 거야.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데 그게 이제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인가? 그거는 이제 또 허경영 총재님의 절대적인 이제 지지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어질 건가? 그게 이제 궁금하죠. 산행을 저쪽을 하는 모양이네 보니까. 저기 저 평평한 곳이 있는 모양이네. 저리에 올라가면은 산행이 되겠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징조가 나타나죠.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실제 대통령은 트럼프 아니에요. 트럼프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지금 현재 미국에 움직이는 것은 미 군부가 움직이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데 바이든이 지금 나와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 정도로 그렇게 해야 그 이제 내전이 아닌 생긴단 말이에요. 내전. 그 미국에서는 총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합법이니까,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니까 전부 다 뭐 또나게나 다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서 트럼프라 그러면은 아주 나쁘게 막 보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CNN이다 뭐 미국의 그 주류 방송들을 이제 눈만 뜨면 이제 텔레비를 통해나 신문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주야장창 그렇게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없는 것도 말이야. 러시아 스캔들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CIA나 FBI도 다 총동원되고 말이야. 곳곳에 심어놓은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렇게 언론이 다 그런 한 통속이니까 그와 같은 과정에서 트럼프가 4년 동안에 미국의 경제를 그렇게 발전시키고 이래 한 것은 트럼프는 정말 그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그만큼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기운 에너지를 준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도왔지 않았으면은 트럼프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에너지를 그만큼 주었기 때문에 또 총재님께서 암살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50몇 번의 암살 위기가 있었다고. 그때마다 다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실제가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제 그 바이든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설치게끔 해야 미국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미국에서 안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무드하게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애리조나 주에 이제 그 재검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합법적이잖아요. 그게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주도 그렇고 기타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미국 국민들이 서서히 이제 잠을 깨야 되죠. 서서히 잠을 깨야 되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한참 고나게 자고 있는데 말이야 찬물을 끼얹어버리면 사람이 놀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몇 시간 자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되어서 서서히 살살 깨우면은 뭐 별 마찰이 적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미국 국민들도 천천히 이제 깨어나야 되니까 이제 깨어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8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언론이 바로서게 되고 그럼 4.15 총선하고 작년 11월 3일에 있었던 미국 대선하고의 이제 그것은 깊은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 또한 저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민경욱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적지 않는 분들이 4.15 총선에 대한 그 의혹을 계속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병호 박사, 뭐 또 이봉규 씨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래 있는데, 이제 이것이 계속 눌리고 있는 상태죠. 묵살하고 나가고 이러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임계점이 이제 폭발할 때가 있다고요. 폭발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이제 백일화에 다 드러난다고요. 그렇게 하듯이 그 아까 이재명 씨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뭐 검찰총장의 이제 장모가 구속된 것을 보고 사필 규정이 다 간단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필 규정대로 되니까 4.15 부정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그 백일화에 싹 다 드러나게 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아마 그 사전선거에서는 부정이 있다는 그런 거의 근거가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 밝혀지게 되고 나면은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깨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번에 이제 실체가 어떻다는 것은 이제 뭐 여권의 기존 그런 매체들이 총동원돼서 이제 실체를 밝히면은 사람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타이어에 바람 빠지듯이 지지율이 쑥 빠지겠죠. 빠지게 되고 결국 가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지지가 그냥 51% 이래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큰 3,000명을 잡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70%
한 80%, 90%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런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힘을 얻고 헌법도 정지시켜버리고 새로 이제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일을, 그 때를 위해서 이때까지 역사가 흘러나왔다, 이래 볼 수도 있죠. 그 때를 위해서 역사가 흘러나왔다, 이래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 100회, 1020회 그 강연에서는 내가 강의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그 당시는 총재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100회가 닫혀 있다. 그런데 총재님으로 인해서 100회가 열려 가지고 이제 좋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요 한 달 정도 이때부터는 지금 사람들은 100회가 열려 있다. 그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각종 질병이 생겨 가지고 안 좋게 된다. 그래서 100회를 이제 닫아준다. 닫아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반대잖아요. 그 반대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지금. 못 하니까 이제 총재님께서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 아래 참 어렵게 통화를 내가 뭐 잘 안 하죠. 통화를 잘 안 하죠. 그 총재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다 받으시는 분인데, 내까지 그렇게 괴롭혀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안 되지만은 이 업무는 내가 좀 갈급하게 좀 생겼더라고.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는 100회에 대해서는 그런 강의를 안 하시더라고. 어제는 이제 축복 넣어주시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용합니다. 저 옆에, 저기 한 보름 전에는 저기 없었는데, 지금 현재, 돌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은 돌들이 이제 조경을 이렇게 멋지게 해놨네요. 비행 접시가 지금 저렇게 조금 비스듬한데 저게 착륙이 될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잔디가 일부는 시커먼데 이게 이제 띈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시커먼지는 모르겠네. 비는 계속 보솔보솔 이렇게 내립니다. 보솔보솔 내립니다. 고 실장이 저기 있을 건데 한번 만나볼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고 실장이 뭐 아프다는 누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 실장이 많이 아픕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 말 듣고 아직 내 전화를 못 했는데, 이번에 그 모 선임하고 모 교수가 뭐 이렇게 진짜 뭐 어떤 분 말로 하니까 요상스러운 말이다. 나는 또 개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진짜 이해를 못하죠. 그분들은 선천 종교의 결론이 뭐다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선천 종교를 정상적으로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더라, 내가 보니까. 불교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처음에 말이야, 그 사홍서원의 맨 처음이 중생무변서원도이라고, 모든 중생을 내가 반드시 다 건져야 되겠다, 이 일념이 아주 강해야 된다고. 이 중요하죠. 거기 불자의 그 기본 정신이죠. 그리고 법문무량 서원학, 모든 학문을 내가 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고, 번뇌 무진 서원단, 번뇌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불도 무상 서원성,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내가 볼 때는 좀 희박한 것 같더라고. 그 참 탄어 스님이 얼마나 그 학식이 풍부하십니까? 대단하신 학식이고, 참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예측도 많이 하시고, 화엄학에 대해서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도 이경 박사님께서는 좀 불교에서는 정상적인 정법 불교에서 볼 때는 조금 빼딱하게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탄원 스님 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좀 빼딱한 길로 갔다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모든 중생을 전부 다 건지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적은 사람들은 곤란하죠. 하여튼 그 불교를 정법으로 해서 완전하게 그 공부를 한 그 끝이 결국 끝에 가야 이제 허경영 총재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를 초월해야 종교라는 단계를 졸업을 해야 이 초종교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뭐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말은 내 입이 험해서 그거에서 내가 말을 안 합니다. 다 아는 사람은 아니까. 그 교수와 그 스님이 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어떻게 최근에 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만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뭐 한 5년짜리 10년짜리 대통령을 했다, 또는 뭐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20, 30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해피하게 만들어줬다, 그런 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따르겠느냐고. 택도 없지요. 바늘구멍도 안 들어갑니다. 안 옵니다. 지지 안 해요. 내가 왜 총재님을 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을 왜 지지하고 왜 따르고 왜 확신을 하느냐고. 기독교를 너무 정법대로 신앙을 한 사람이라고, 내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이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진짜 그 다 예외 없이 구원을 전부 다 받기를, 그런 마음이 꽉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으로 해가지고 뭐 지옥 갈 사람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 하나님 만약 예를 들어서 매가지를 딱 잡고 말이야, 뺨을 한 대 쎄리도 오지게 쎄려버리겠다고, 눈알을 티 놓도록 쎄려버리겠더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부처를 죽여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 이런 말은 또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뭐 나는 그 기억자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행동을 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 몇 시간, 1시간 지났는데 이때까지 쭉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나는 구독자가 적을수록 좋아요. 만약에 이제 그 창조주가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를 이렇게 말이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했다. 그까지는 좋은데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 이렇게 할 텐데, 그 지옥도 보통 지옥이가 억조경 해자량 구간 정제급 항아라 불무, 불무가 뭐 공이 뭐 86개 아니 말이야, 공을 말이에요. 1다음에 공을 100만 년 동안 공을 붙여보라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말이에요, 일 적고 잠자는 시간도 없이 계속 공을 하루 종일 적어보라고. 그럼 그게 얼마나 그 숫자가 크겠느냐고. 아니야, 뭐 한 5분만 적어도 그게 엄청난 숫자지. 일하고 공을 5분 동안만 적어도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것을 하루 종일 적어보라고.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루가 아니고 말이야, 100만 년 아니고 1000만 년, 억만 년 동안 그 공을 적어보라고. 그게 영원히 되느냐고. 영원히 안 되잖아. 그동안 그 고통을 받는 게 지옥이라면은 그게 터질 수밖에. 그렇게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은 그 창조주 놔두면 되나? 사도세자 같은 사람 말이야. 아니, 저 사도세자 말고, 사도세자도 그렇지. 저 자리 막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막 목을 들고 막 흔들고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사람이 돌았잖아. 그럼 저런 사람이 왕이 됐으면 되겠느냐고. 그럼 자기 아버지가 영존이야. 저거 누구냐? 그 사람이 오죽하면은 그 뒤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였겠냐고. 아픈 가슴이지만은 또 연산군이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연산군의 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거는 아무리 임금이지만은 이거는 해도 너무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폐위시켜 버리고 말이야. 다시 뭐 인조 반정이지. 인조를 내세우잖아요. 뭐 강해군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렇고 하여튼 연산군의 폭정이 너무 심하거든.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이거 아무리 임금이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니까 갈아치워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거는 가상의 세계단 말이에요. 응? 아무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 지옥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은 내한테 맞아 죽는다고. 딱 잡고 하나님 딱 잡고 말이야. 빨비는 오지게 두드려 패버려야 된다고. 그냥. 야 이 자식아 임마 미친 놈아. 야 이 자식아 네가 이런다고 임마 세상을 창조했나 이 후리 새끼야 이렇게 버리지.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뭐 총재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지옥이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구원을 받은 거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내 말은 조금 오해를 잘못하면은 영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안 해요. 함부로 안 하고. 끝까지 들은 사람은 이제 이해를 조금 하거나 그럴 거고,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뭐 1시간짜리, 1시간 이상짜리 누가 듣나? 하여튼 이제 오늘이 7월 4일이니까 이제 금년도 이제 이제 축구로 말하면 후반전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6개월 후반기 딱 끝나고 2달 남았단 말이야. 2021년 6개월 남았고 이제 2022년 2달 1월 2일 지나면은 이제 진짜 대선이 있는데 있다고 봐요. 중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기를 해가지고 그만두지 않는 이상에는 뭐 그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그 동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 흥미진진한 일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일을 우리가 보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볼 것인가는 이제 잠시 추론이 가능하단 말이야. 부정선거 이게 이제 밝혀지는 거, 언론이 바로 서게 돼가지고 바로 보도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도 깨어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깨어나가지고 허경영 이분이 참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시구나, 이런 국민들이 이제 깨달아 가겠죠. 그래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가 또 소설을 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이제 친구, 이제 허경영 총재를 보고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금메달도 보내고 감사장도 보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대통령에 이제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을 공식적으로 이제 귀빈 방문 초청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하시게 되고, 언론이 바로 서가지고 그 사실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CNN, 뭐 뉴욕 타임즈, 뭐 기타 하던 데서 대대적으로 공정한 보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게 되면은 국민들도 깨어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을 8월달 중으로 이제 한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깨어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국민들이 깨어납니다. 깨어나는데 지금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은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위대한 결실로 이어지리라 그렇게 좀 확신합니다. 아유, 내가 이게 하늘공 올 때마다 이렇게 좀 녹화를 해놨는데 그거 다 보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쫙 깔린 거는 얼마 안 돼요. 참 멋집니다. 저 저기가 총재님의 관저가 들었을 자리 같은데, 저 옆에 있는 집들은 나중에 이제 인수를 하겠죠. 당연히 인수를 해야죠. 산으로 싹 이렇게 발치가 있고, 여기 이제 호수에 들어가는 물을 이렇게 관을 하나 설치해 놨네요. 관을 설치해 놨네. 불가근이고 불가원이고, 사람을 대접할 때는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예. 이게 호수 길이가 전에는 얕았는데 상당히 이제 깊게 파놨네요. 상당히 깊네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시 메카 가지고 다시 할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더 지켜봐야 돼. 지금 현재는 전에 비해서 상당히 깊습니다. 비는 이제 조금씩 거쳐가는데 그래도 보슬보슬 이렇게 보슬비 오는 거리에 사람이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모든 사람과 화합하는 것이 제일 좋다네요. 화합. 그 맹자에는 그 기질이 있는데 모든 사람과 화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행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수행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과 이렇게 화합스럽게 잘 지내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수행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내가 그런 문자가 있는데 외우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음악, 노래 이것을 이렇게 뭐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사람한테 그 노래가 잘 나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여튼 천하의 달도가 화평한 기운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과하만사성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총재님께서 평화 대신에 화평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이 이제 화평이 그래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최근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적어 놓지도 못했는데 다시 더듬어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기독교의 판락을 한마디를 말하면 화평인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야? 기독교의 판락이 뭐냐? 그것도 잊어버렸다.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인가? 그렇지.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 불교의 판락은 정강열반 무아성불 보리삼매 해탈반년데, 이 불교의 판락이나 기독교의 판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화평이 아닌가. 중요하죠. 하여튼 각 지역에 영성센터가 많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초창기는 엄청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어려웠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조금씩 풀려 가지고 큰 이제 어려움 없이 나간다고 하는데, 초창기는 다 어려웠다 그렇게 합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분들에게 이제 지혜를 막 주기를 원합니다. 주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래 보면은 자기 집사람은 이제 쉽게 말해서 부인은 열심히 믿는 데 비해서 남편은 전혀 이제 극도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남자는 엄청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고 늘 아침 저녁으로 총재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듣고 실천하려고 조금이라도 하는 데 비해서 여성은 자기 부인은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보면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래 보면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적지 않게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는 걸 확신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사실 진짜 이혼하지 말고 가짜로 이혼을 해버리면은 어차피 결혼하면은 이제 3억이 나오니까 그건 내년 되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부부가 확실하게 그럼 서로 믿어버리니까 그러면은 3억 나오고 내년에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씩 2억이 나오니까
이혼했다 그러면 5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혼 안 해도 2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융통할 수 있으면 융통을 해버리면 돼요. 그건 이제 그것을 자기 능력이 달려 있겠죠. 간절하게 뛰다 보면은 생각하면은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앞으로 한 8개월, 9개월 정도만 이렇게 버티면은 세상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동안에 이제 융통할 수 있는 거 뭐 한 달에 그 경비가 뭐 집세하고 뭐 각종 기타 경비 가지고 뭐 100만 원 하면은 덮었을 건데 그래도 200만 원이라고 잡아도 어제 큰 건 잡아도 하늘공 이제 영성센터 경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더라도 한 10개월 하면은 298 1,800만 원 한 2천만 원이면 떡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뒤에부터는 이제 싹 풀리버리니까 그럼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이혼 안 한 사람들한테도 뭐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은 1억은 나오고 부부니까 2억은 나올 거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또 이혼했다 그러면 3억 재혼하는 사람한테 뭐 재혼하는 사람도 똑같이 이제 3억을 주니까 뭐 거기서 만까지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땅주기 훔치는 격이 안 되나?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분한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안 끼치고 되지 않느냐? 콧노래 불러가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 그것을 물어보면 뭐 내가 답 이렇게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리고 다행히 내 유튜브를 끝까지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1시 16분 30초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내 말을 들어가지고 뭐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한테 전혀 단 일전이라도 민폐를 안 끼치면서 콧노래를 살살 불러가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피하게 서무드하게 콧노래 살살 불러가면서 얼마든지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산주의 동방의 등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결론이자 자본주의의 이제 결론이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자본주의의 결론이 중산주의거든요. 그게 이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고 또 성공적으로 됨으로써 모든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배워가니까 내가 뭐 여사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미래는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됩니다. 수십 명. 그런 이제 그 예언에 점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실제 말해서 현실적으로 그 권력을 잡아서 움직이는 자 천허권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허권래가 되는 분이 누구냐고 하늘의 허락을 받은 이 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공전멸병이라 그랬잖아요. 공전멸병. 금전전자에다가 창과자 2개를 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씨가 났는데 그 김씨마저 이렇게 공 비워버리란 말이에요. 그 비우고 나면은 김씨하고 김의 허씨하고 2개가 뭉쳐진 건데 김씨를 빼버리고 나면은 김의 허씨가 남는다고. 그래서 허씨성으로 이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허씨성으로 아이고 여기서 뭐 간판 정리하는 모양인데 김의 허씨로 이제 오시는 분이 이제 앞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개감유록에서 애둘러서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허씨가 와서 이 세상을 이제 바로잡는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했으면은 이조 시대 때 허씨성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잖아요. 옛날에 그 태조 왕건이 말이에요. 이성계가 정권 잡았을 때 왕시성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니까 강화도 이제 데려가서 너가 편안하게 살아라 해놓고 그 가서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다 죽여버리니까 옥시성이다 전시성이 그때 생겼듯이 말이에요. 그래 허시성이다 말이에요. 신은섭한 틀림없잖아요. 신 체격이 탄탄하고 말이야. 그 말씀은 말이야. 듣고 들어도 무궁무진하게 그 지식과 지혜가 나오시는 분이고, 그 필체는 말이야. 진짜 왕이지 필체지. 판단력, 그리고 예언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백발백중 다 맞추신 분 허경영이 답이다. 대한민국 허경영이 답이다. 맞네. 허경영이 답이다 말이야. 아, 진짜 허경영이 답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허경영이 답입니다. 전 국민들의 신금을 울릴 날이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고병기 실장님하고 한번 전화를 해볼까? 아이고, 이거 자, 그만할게요.